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신규 상장주, 특히 대형 IPO 그 종목에 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실 점. 이거를 뭐 수익보다는 왜 내가 어떤 생각으로 갖다 좀 접근을 해야 되나.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SK 바이오팜. 요런 이제 앞으로 올 게 뭐 카카오 뱅크도 있을 거고 혹은 카카오 페이지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빅히트 그리고서 뭐 등등 뭐 이제 앞으로도 IPO 꽤나 괜찮은 회사들이 IPO 뭐 이렇게 상장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신규 상장주의 본질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의 본질. 진짜 이게 그냥 넘어가시면은 뭐 이런 쪽 매매를 안 하시면 사실 상관없어요. 신규 상장주 매매를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 상장주를 내가 앞으로도 중간중간 매매를 하겠다 하면은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본질이라고 하니까 좀 제가 좀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신규 상장주의 정확히 말하면 주가 상승의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주가 상승의 원리,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 일반 이제 다른 테마주, 세력주, 뭐 수급주 이런 애들이랑은 상승 주체가 다르다는 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뭔 말이냐? 자, 우리가 말하는 테마주, 세력주 얘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체가 뭐죠? 당연히 세력이에요. 큰손 세력. 테마주랑 세력주는 당연히 주가 상승의 주체가 세력이겠죠. 자, 그러면 수급주, 실적 뭐 이런 주 얘네는 누가 올릴까요? 세력이 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우량주에서는 기관외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외인. 자, 그러면 신규 상장주는 누가 올릴까요? 세력이 올릴까요? 기관? 외인? 신규 상장주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단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개인이 올리죠. 개인 돈이에요, 다. 상장하고 개인만 사고 나머지 다 팔고 있죠. 이게 당연한 게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회사를 장외에서 이거 왜 상장시킬까요? 장외에 있던 회사를 어느 정도 좀 크거나 하면은 어떻게든 상장을 시키려고 해요. 대형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든 왜 상장을 시킬까요? 얘네가 상장을 하는 목적, 상장을 시키려는 목적. 뭐 이제 그 오너분들 마인드에 따라 다르지만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건 사실 그냥 거들떠도 안 보시면 되고 제일 본질은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입니다. 이게 완전 주목적이에요.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장외 시장에서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로 말씀을 드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처음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에 자금을 끌어와야겠죠. 그러면 거기다 자금을 투자한 회사들은 당연히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지금 자금, 재산을 좀 불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투자라는 말 자체부터가 이미 나는 이제 지금 넣은 돈이 나중에 불면은 회수를 할 거야. 저희 주식 투자도 똑같죠. 돈을 넣는 이유가 주가 상승해서 수익 나면은 팔고서 그 수익 챙기려고. 회사 상장 본질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비상장 회사들에 투자를 하겠어요? 자금 회수가 목적이에요. 결국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1위 같이 뭐 기업 만들겠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헛소리예요. 기본 베이스는 이 세상에서 회사는 돈,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고 수익 창출이 목적인 집단이에요. 그냥 뭐를 하든 수익 창출이 집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자들, 투자사들 수익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해보려고 투자하는 투자사가 있겠어요? 투자사가 아니죠.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스닥이든 코스피에 상장을 하면은 개인들 자금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쉽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매매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외에서 사고 파는 거 그렇게 엄청 좀 막 실시간으로 막 시세가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상대방이랑 나랑 말을 맞춰가지고 협상 보고 얼마에 팔겠습니다. 얼마에 몇 주 저쪽으로 넘겨주세요. 상대 계좌번호 부르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거래량부터 차이가 납니다. 상장을 시키는 거는. 상장사랑 비상장사랑은 이 수요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기본 본질 중에 하나가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죠.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많을수록. 그래서 상장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데 수요가 압도적으로 늘어요. 장외 시장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시키고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면은 그냥 개인이 다 올리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이거 뭐 이미 투자를 밖에서 장외에서 뭐 10,000원 했을지 5,000원 했을지 저 밑바닥에서 했을 텐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지금 자리가 뭐 3배, 5배, 10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해외에서 누구야? 그 주식 잘하는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좀 안 좋았을 텐데 투자자인데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엄청 유명하신 분. 여튼 코카콜라에 투자하신 분. 그분도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테슬라에 뭐 옛날에 이렇게 대기업 되기 전에 초창기 엔젤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투자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생각보다 장애에 있을 때 주변에서 엄청 작은 기업일 때 투자해가지고 뭐 대박친 케이스들도 있기는 해요. 잊고 살다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 게임즈 이거 장외에서 투자사들이 얼마에 샀을까요? 전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가격 대비해가지고 막 5년 막 옛날에 투자한 사람들은 평단가 막 5,000원인 사람도 있을 거고 5,000원인 투자자도 있을 거고 뭐 10,000원 이런 사람들 세고 세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투자사죠. 그런 투자사들 상장을 하면은 지금 뭐 10,000원에 투자를 했다고 쳐도 8배예요. 카카오 게임즈 회사 이거 창립된 지 몇 년 됐죠?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투자사들이 돈 버는 목표가 이런 거예요. 장외에서 조금 미래에 유망한 기업들 투자 쫙 뿌려놓고 상장을 하면 자금 회수. 근데 그 상장을 하면은 이런 개인들이 달라붙어서 시세를 올리고 거기다가 편하게 물량을 넘길 수 있어요. 장외에서는 매매를 하려면은 전화해가지고 뭐 상대랑 체크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상장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달라붙으니까 그냥 물량만 매도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엄청 큰 차이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개인이 주가를 올린다는 거예요. 뭐 물론 상장하고 외국인 기관이 아주 가끔 그냥 첫날부터 막 끌어 사는 그런 종목도 있긴 있어요. 제 기억에도. 근데 대부분 종목은 싹 다 투자자들 자금 회수 나옵니다. 기타 법인 매도 찍혀있죠. 외인기관 다 매도 찍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네임밸류 있는 기업들이 특히 더 그래요. 카카오 게임즈 뭐 4연상 간다, 3연상 간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이상 이 자리에서 버텼겠죠. 버티긴 했을 거예요. 점상을 시작했으니까. 점상이니까 일단 깨지기 전까지는 안 파는 게 정상이고, 대부분은. 그래서 그분들이 뭐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모 준지 뭐 아니면 첫날 뭐 어떻게 시가에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가 평단이 여기든 이틀째 상한가에서 뭐 시가에 잘 샀든, 그런 분들 하시던 말이 3상, 4상 그냥 갑니다.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회사에 대해서 값어치를 그렇게 생각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나는 이 종목이 4연상, 5연상 갈 것 같아. 그래요. 그 생각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자, 신규 상장주 주가 상승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시장 특징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개인 시장 특징. 매도 나오면은 같이 매도해요. 기간이나 외인은 집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내가 오늘 카카오 게임즈 뭐 2만원 밑에서는 그냥 시장가로 갔다가 뭐 한 100억 때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시간별로 갖다 계속 사거든요. 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내 돈 지키기 바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다. 나도 같이 팔아요. 쫄아서. 쫀다고 표현하죠. 겁먹어서.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진짜 3점상 간다? 그러면 점상이면 뭐 안 팔아도 되죠. 홀딩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얘가 시가에 이렇게 적게 뜨고, 생각 예상외로 6% 적게 뜨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아침에 뭐 슈팅 좀 볼 수 있어. 근데 요놈이 갑자기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순간, 이런 곳에선 최소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다른 신규 IPO를 하더라도, 뭐 빅히트든 뭐든, 카카오 뱅크든 카카오 게임즈든, 절대 개인들이 나랑 똑같이 4연상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3연상, 4연상 생각을 해도 정작 안 가면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요. 나만 해도 아 이거 못 가네. 나 이거 여기서 어제 점상이어가지고 한 10% 20%는 뜰 줄 알았는데 6%밖에 안 뜨네. 슬그머니 의심이 올라오죠. 불안감이 올라와요. 근데 그 불안감 나만 느낄까요? 다른 개인들도 똑같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기민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신규 상장주 개인이 상승 주체라니까요. 근데 개인의 특징이 쫄아요. 쫄릴만한 모습 보이면은 나도 쫄아서 같이 팔고, 그 팔아서 더 내려가고, 그거 보고 다른 개인들도 버틸려다가 쫄아서 팔고. 추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인들의 심리 추세.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쉽게 돌리기는 힘듭니다. 내가 4상 갈 거다. 자신만의 착각이에요. 꼭 이런 거는 생각을 하시면서, 신규 상장주는 특히 개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 예, 주식 아시는 분들이 샀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샀을까요?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산 사람들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번에 뭐 카카오 그 영끌 대출 뭐 세계 역대 최고급 뭐 이런 뉴스 계속 떴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부동산 맡기고 하니까 주식 들어왔는데, 카카오 게임즈 뭐야 신규 상장한다고? 카카오니까 미친듯이 뭐 주변에서, 안 그래도 이런 거는 막 4연상 간다 5연상 간다 막 게시판 가면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밸류 이런 거 계산도 안 하고, 와 저 사람들 다 저렇게 간다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좀 타볼까? 이렇게 사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가 있겠어요, 기준이.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샀다가 내려가면 겁먹어서 쫄아서 팔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던가. 물렸는데 어떡하죠? 대응이란 없어요. 왜? 애초에 지식이 없었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다음 대형 IPO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흐름이 많습니다. 절대 3연상 4연상 쉽지 않아요. 특히 더블의 상한가로 시작한 종목, 이 밑에 있던 공모가가 24,000원이라는 걸 왜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일 만에 10만원 가면은 25,000원 잡아도 4배예요. 3일 만에. 공모가 대비 400%가 찍힌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종목 하한가 상한가 상한이 30%인데 3일 만에 400%가 찍히면은 결국 신규 상장주의 주가 상승 핵심은 개인 심리고, 그 개인들의 특징은 쫀다는 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 미친듯이 그냥 추세가 계속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추세가 한번 꺾이기 시작한다, 거기서는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대형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식에 대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 갑자기 쫄아서 팔고, 올라가면 또 다시 뭐야, 아씨 내가 판 거 잘못 팔았나 보다 다시 사고, 또 거기서 또 내려가면 아 진짜 이 종목으로 순식간에 얼마 날린 거지? 연봉 날렸네. 오늘 회사 이제 그냥 담배 피는 곳, 제가 담배는 안 피는데 가끔 바람 쐬러 머리 아프면 나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제 시가에 여기 막 물리신 분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 게임 좀 올라올 거다. 야 이거 대형주인데 대기업인데 한 번 안 올라오고 있냐? 절대 쉽지 않아요. 나중에 뭐 외인기관 물량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밸류가 좋아지고 뭔가 신작이 대박 치고 그러면 뭐 다시 신고가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신작이 대박 못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밸류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매매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뭐 3연상 4연상 이거 생각보다는 내가 잘 잡았다, 수익 줄 때 정리하는 게 일단 최고고, 분할 매도. 두 번째로는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은 높은 자리에서는 좀 안 들어갑니다. 저 이 종목 이틀날 뭐 한 10% 20% 사이면은 매매하고 그 이상부터는 전 안 본다고 말을 했어요. 애초부터. 물론 여기서 상따 했으면은 뭐 이거 수익은 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 사신 분들, 초보분들이 요거 수익에서 팔았을까요? 저는 장담해요. 그냥 버티다가 지금 마이너스라던가 혹은 여기 뭐 공모가 여기까지 갔다가 쭉 내려왔죠. 수익 반토막 났거나. 저는 이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이 절대 이걸로 갔다가 딱 먹고 나오시는 분들은, 전업하시거나 뭐 이제 좀 실력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아니면은 저는 그냥 일반 개인분이다, 그냥 버티다가 생각 없이 다시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지금 수익 반토막 밑에서 뭐 공모가 하신 분들은 수익 반토막 났거나, 혹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 물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이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요놈 내일 한번 시가에 보려고 합니다. 요놈 요 자리 좀 잘 버텨줬죠. 대신에 시간에 이제 깼는데 66,500원. 내일 아침에 움직임 좀 잘 볼 것 같아요.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 매도 물량이 조금 줄었죠. 확연히 이틀 동안 엄청 세게 나왔어요. 여기서 진짜 피크로 나왔는데, 피크로 나온 이유가 그만큼 가격이 세게 떴다는 거겠죠. 하루에 300억 800억씩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40억 25억 진정이 된 상태고, 얘 아직도 실시간 종목 조회 상위에 있다는 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단 개파락은 시간에 하락을 했으니까 확정인데, 여기서 다시 이런 자리 슬쩍 올라오면서 시장 관심이 많다는 거는 여기서 뭐 물려 있으시거나 혹은 손절친 개인들 아직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 추세 돌릴 때는 또 다시 달라붙으면서 슈팅 주고 다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좀 볼 것 같아요. 일봉에서도 이윤봉 나왔겠다.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얘가 사실 저는 요 자리까지 내려오면 그냥 뒤도 안 보고 일단 종배 몇천 원 하려고 했는데 안 내려왔어요. 여튼 이 영상이 뭐 물리신 분들에 대해서 막 그런 케어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항상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를 하세요. 이 주체, 상승 주체가 누구인지, 그 상승 주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특성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를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반대로 갖다 밑에서 들고 있다가도
대응에 대해서 이거 추세 꺾이면 신규 상장주는 추세 꺾이면은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고 개인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의 툼의 특성상 더 세게 나갈 수 있다. 꺾이면 팔자. 뭐 이런 식의 대응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